3월 둘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투쟁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협 간호법 면허 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발대식과 1차 회의를 갖고 두 법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면 발빠르게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비대위가 두 법안 철회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 의장도 50여 명의 비대위원이 일치 단결해서 후회 없는 투쟁을 하고 후배들에게 성공한 비대위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와 강원도 의사회 등 의협 산하단체들은 지역구 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전공의들을 지방의료원에서 수련시키겠다고 발표해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보내 2개월간 수련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를 배정받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초과 수당도 시간 비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시행 전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 충원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립대 병원 민간 2차 병원 연계 방안과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젊은 의사들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의 의사중원 정책에 다시 한번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이 헛발질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호스텍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생의 복수학위 취득제도 확립, 기존 의과대학 통폐합, 수련병원 통폐합, 근본적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과대학 정시 합격자 중 4수 이상을 거친 수험생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공계 전공 희망자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MRI 초음파 급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의료 현장에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상소견 등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하거나 급여 인정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전 정권 당시 MRI 초음파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추가 소요 예산으로 1,000에서 2,000억 원을 추산했지만 의료계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건보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대했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적인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의 검사는 비급여로 돌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필수적인 부분은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대신 그 외 부분은 비급여로 되돌려 환자나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도서, 벽지, 재외국민, 감염병 환자 등 의료 취약지, 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현재 의료 현안 협의체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와 국회 관련 입법 추이에 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핵심인 공공정책 수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어 관심을 끕니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집중지원형, 인프라 유지형, 네트워크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중증 응급의료 수술 등의 사후 보상,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수가 제공,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 협력 체계와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 계획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야간과 심야 시간대 문을 여는 소아과 의료기관, 이른바 달빛 어린이 병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섰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현재 37곳이 운영 중인데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공휴일 야간 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협회는 실효성 없는 달빛 어린이 병원 개수를 늘리기보다 모든 의료기관 소아진료의 야간, 공휴일 및 일요일 가산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나이별, 시간별 소아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아과 전공의 양성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폐기된 응급환자 상담번호 1339의 역할을 복원하며 병원 방문 전 단계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사가 마치 의사처럼 전문 과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문 약사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격 기준이 형편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문 약사는 전문의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겨우 한 달여의 교육과정만 거치면 자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격시험의 경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만 득점하면 되는데 이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통과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 무면허 물리치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받은 한의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지자체와 보건소, 심평원과 함께 한의원을 대상으로 합동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또 다른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증상, 연령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처방전과 복용량으로 한약을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약제비를 15배나 부풀려 청구한 한의원도 있었습니다. 한편 의협은 자동차 보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왜곡된 의료 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보건소가 공중보건 의사들에게 사실상 주 7일, 24시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비판받았습니다. 전남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공보의 배치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는데요. 야광과 주말에는 응급 환자만 보도록 한 기존 지침에서 응급이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즉,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도 공보의들이 야간과 주말에 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당장의 가용 인력을 착취하는 방안이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해당 수정안은 공보의를 노예화한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고 결국 보건소 측이 개선안을 철회했습니다. 한편 최근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는 의사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굳이 3차까지 공모를 하면서 결국 비의사를 선발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